됐죠? 다음 그 49페이지에 나오는 건 미분 가능 조건이거든요. 그 미분 가능성 확인하는 건데 미분 가능성은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이제 연속이다가 깔려 있어요. 연속이다. 1번 연속이다. 2번이 그 좌미분계수 존재, 우미분계수 존재. 좌미분, 우미분. 바닥 존재. 3번이 좌미분과 우미분이 똑같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식으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를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아까도 질문 나왔던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 원래대로 미분계수 정의로 찾았잖아요. 그 미분계수 정의로 찾는 게 아니고 식으로 찾는 연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ax 플러스 b 하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있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3일 때 그 미분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3일 때 x가 3일 때 연속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x가 3일 때 미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는 연속도 됐고 좌미분, 우미분이 존재했고 걔네들이 같은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연속은 3일 때는 얘가 3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니까 F3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3a 플러스 b예요. 이거랑 3에서의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좌극하는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요. 3으로 가는 좌극하는 아래 있는 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네? 여기다 3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은 6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도 결과적으로 극한값이랑 똑같이 6이 나올 겁니다.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미분계수 찾을 때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미분해 놓으면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a만 남을 거고요. 아래 있는 식을 미분하면 2x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얘는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였고 얘는 x의 범위가 3보다 작다였어요.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얘가 우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애고 얘가 좌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애라고. 극한값을 찾으니까 얘는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쓰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써볼게요. 3으로 가는 우미분계수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냥 a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3으로 가는 좌미분계수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은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5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5 나오는 거예요. a 자리에 5를 집어 넣어주시면 15 플러스 b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9이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 계산할 수 있다. 뭐야 얘는 얘는 또 이걸 이렇게 했네? 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풀이는 앞에서 한 것처럼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증명한 거고요. 확인을 한 거고 다른 풀이라고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요거예요. 우리 어차피 도함수 구할 수 있으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께 훨씬 쉬우니까 도함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11-2번 해.
그게 일단 같아야겠다. 그게 연속인지 확인하고 다음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미분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x제곱 미분하면 얼마야? 네, 그 1일 때의 미분계수를 찾아야 되니까 대입해. 네, 각각 1을 대입해서 둘이 똑같다. 재밌네. 그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 네, 좌미분과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네. 일단은 이거 들어가는 점이니까 그냥 3 넣은 거 정해줘. 그럼 식병리가 그렇게 된다는 이? 이씨 여기서 제일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1어 근데 A가 마이너스 2야? 야, 에이? 야, 됐죠? 넘어가 가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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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기 숙제로 낼 건데요. 51페이지에 3-2번? 기억나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3h가 f1을 빼라는 건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구하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거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이런 모양 자체는 다 미분계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식인데 그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거든요. 평균 변화율 리미트 붙이니까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리미트를 제외한 이 뒷부분이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y 증가량을 구해놓은 거일 거라고. y 증가량의 의미는 얘는 x에다 1 넣었다는 얘기고요. 얘는 x에다가 1-3h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x 증가량은 얘네 둘이 빼야 된다고 안에 있는 애들끼리. 이해돼요? 아니요. 두 점이 있어요. x1, y1, x2, y2가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이건 알아요? 이걸 분자대를 바꾼 거라고. y 값을 어떻게 해? fx라는 함수에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에다 x2, x1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분자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분자 자리에 이렇게 써 있으면 분모에는 당연히 얘네들이 뺀 게 와 있는 거예요. x2에서 x1을 뺀 놈이 당연히 와야 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분모 자리에는 당연히 얘네 둘이 뺀 걸 써주셔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려면 분모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3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3h가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3h분의 f의 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이라는 식을 기준으로 본 거라고. 원래 얘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분모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습니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 식이라고. 이게 그냥 미분계수 식이에요. x가 얼마일 때? x가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1인 거라.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한 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빠르게 볼 수 있다고. 그냥 분자 자리를 둘이 빼면 마이너스 3h라면 그냥 마이너스 3h 해놓고 분모에 h 있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거기 뒤에 f 프라임 1만 붙이면 된다고. 얘가 f 프라임 1을 구하는 식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 f 프라임 1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f 프라임 1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래 나오는 거 4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4번에 같은 의미예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얘처럼 그 차이를 변수로 놓고 그걸 0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 두 놈을 각각 써서 이 두 점 좌표처럼 뺑뺑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윗자리에는 당연히 x 대입한 거 1 대입한 것끼리 빼는 요 모양이 나와야 이게 미분계수식이라고. 근데 4번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곱으로.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제곱이니까 사실 여기가 제곱이면 되거든요. 그럼 그건 미분계수 구하는 식이야. 여기가 제곱이면. 문제는 뭐야? 얘를 제곱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f 괄호 안에 있는 애는 모양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의 모양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 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분모 자리를 그냥 반드시 x-1로 바꾸셔야 돼. 왜? 분자가 x-1이니까 x-1이니까 여기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x 플러스 1이 툭 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미분계수 식인 거죠. f 프라임 1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얘는 이제 얼마 정도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제 좀 까먹으셨을까봐 힌트 한번 드린 거고요. 그 이제 뒤에 54페이지, 55페이지에도 요런 느낌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문제가 14문제밖에 없는데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이제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55쪽까지 숙제하고요. 56페이지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이 수트를 반으로 쪼갰을 때 아파트 절반 아파트에 이제 꽂힌 거죠.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되는 그래프들은
앞으로 이제 곡선 그래프들이 나올 거고요. 그 곡선에 접해 있는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접선이 뭐예요? 접선. 접선. 접하는 선. 그 접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네 둘이 접해 있나? 이거 둘이 접한 건가요? 접한다고요? 이거 접한다는 표현 써요? 아니요? 안 쓰잖아. 이거 그냥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은 제외하자 그러면. 만약에 곡선이에요? 곡선하고 직선 얘네 둘이 이렇게 한 번만 만났대. 그리고 접한다죠? 네. 맞아요? 두 번 만나면 접한다고 안 하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지. 한 점에서 만난다죠. 이렇게 원도 곡선이니까 곡선이 있고 이렇게 둘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거 접한다고 하나요? 네. 접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접한다. 그럼 얘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번 더 만날 건데 그럼 두 여기에서는 접하는 거죠. 한 번 만난 지점에서는 접해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접한다 통과하면? 접한다 그럼 얘는? 한 한 점에서 점에서 만나. 만난다 얘는 접한다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요? 기울기가 같으면 만나는 점에서 기울기가 같으면 접한다 근데 요 만나는 부분 있잖아.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 좌미분 오른쪽 우미분 구했을 때 그 각각의 미분 개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와 둘 다 같으면 접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얘는 지금 이 점에서의 좌미분 개수 구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우미분 개수를 구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접하는 거. 얘는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 이렇게 오는 애의 미분 개수, 이렇게 오는 애의 미분 개수를 구하면 얘의 기울기랑 다르다. 다르다고. 그러면 접한 게 아니에요. 그 접한다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대충 이거 접하는 거 접하지 않는 거 구분되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통과하는 경우. 통과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접하는 거냐면 이렇게 미분계수랑 얘의 미분계수가 얘의 기울기랑 똑같으면 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x세제곱이라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증가하다가 원점에서 딱 기울기가 0이 되거든요. 다시 근데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기울기가 점점 커지도록. 그러면 얘는 x축하고 지금 접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0, 이렇게 0이 되니까. 그러니까 통과하는 애를 봤을 때 얘를 접한다라고 할지 안 할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한 점에서 곡선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죠? 이 접선이 정의고 접선의 정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접선은 접하는 선이니까 접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기본 도형 중에 접선은 당연히 직선인 범위에 포함되는 애라고요. 우리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직선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ax 플러스 B B? y 네. 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던지 그러니까 x랑 y에 관한 1차식 x도 1차 y도 1차면 직선이잖아. 그죠? 둘 중 하나만 존재하고 1차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a 자리가 나타내는 값이 뭐예요? 기울기 얘가 기울기잖아. 얘는 y 절편 y절편이죠?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식을 찾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 알면 베스트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툭툭 대입하면 끝나니까 그쵸? 근데 y절편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죠. 고등학교 1할 때 정의한 거 이제 y절편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기울기랑 꼭 y절편이 아니고 얘가 지나가게 되는 한 점 좌표만 알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 점 좌표가 x1, y1이고 기울기가 m이면 식 어떻게 만들어요? y 빼기 y1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y1을 넘기면 뭐 플러스 y1 이렇게 써도 돼요.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기본이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분계수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미분계수는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부른다.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를 때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러니까 평균 두 점 사이에 변화의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평균값. 그거의 극한. 순간 변화. 그 순간에서의 변화.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어떤 점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볼 때 그냥 간단한 제일 간단한 건 일직선을 연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평균적으로 평균 변화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요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면 그걸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 다른 이름으로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접선 찾을 때 기울기랑 한 점 좌표 이렇게 찾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를 통해서 찾을 거냐면 미분계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점을 알고 기울기를 찾으면 직선, 접선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y는 fx라는 어떤 곡선이 존재한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탁 찾아서 여기를 a, fa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x 좌표가 a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요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접선이 갖고 있는 기울기랑 한 점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한 점 좌표는 이미 알죠. 얘가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좌표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알면 식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찾는 방법으로 미분계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a) 얘가 기울기 되는 거라고. 그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이렇게 하면 접선 방정식 끝이. 그러면 요 놈만 넘기면 이제 y는 꼴로 정리할 수 있는 거. 간단하죠? 얘처럼 한 점,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접점을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쉬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직접 접점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된다고요. 꼭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직선식 구하는 거 외우고 있잖아. 그거
그럼 얘는 거기에 맞춰서 값만 구한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구해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그럼 기울기가 3이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기울기를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 뭐 이렇게. 그럼 y는 3 x-a 플러스 fa 이렇게 만들 때 요 점 좌표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점 좌표만. 그 한 점 좌표를 기울기가 3이 되는 미분 개수가 3이 나오는 점을 찾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접점을 찾은 다음에 대입만 하시면 끝. 이렇게 되거든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1-1번이 접점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1-1, 2-1번. 지금 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이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점 좌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x죠. 우리는 x가 1일 때를 찾고 있으니까 x에다 1을 넣어주세요. x에다 1 넣어주시면 미분 개수가 2 이렇게 나오죠. 얘가 기울기라고요. 그럼 기울기도 알고 한 점 좌표 하니까 접선의 식은 y는 2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냥 2x 이렇게 정리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1번 fx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요. 그래놓고 얘가 0,3이 이 곡선 위에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거든요. 그럼 일단 0,3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이 쳐야 되거든요. b는 알 수 있어요. 일단 b는 얼마예요? b는 3이겠죠? 0, 0, 3이니까 b는 3.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식을 접선을 구했더니 y는 2x 플러스 3이 나왔대요. 그 이제 거기 뒤에 플러스 3은 y절편 때문에 나온 거고요. 기울기인 2가 x가 0일 때의 미분 개수라고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보는 거죠.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 넣었더니 그 결과가 얼마 나왔다? 미분 개수. 미분 개수가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가 얼마야? 2. 기울기가 2래. 그러니까 이 결과가 2라고 나와야 된다고. x에다가 0을 집어 넣으면 결과가 2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a 값은 얼마야? a는 2인 거죠. 그러니까 a는 2고 b는 3이다 그럴 수 있죠. 미분해서 여기 x에다 0 넣은 거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f' 0인데 f' 0이 여기다 0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2다. 그래서 a가 2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2번하고 2-2번 두 개 해볼까요? 다음으로 57쪽으로 가시면 이제 기울기 알 때 구하는 방법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가. 우리한테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모르는 건 기울기 부분과 한 점 좌표였는데 얘는 알려줄 테니까 한 점 좌표를 찾아라 이런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 한 점 좌표를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그 접점을 찾을 건데 3-1번처럼 식은 x제곱 플러스 x고요. x제곱 플러스 x고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울기가 3이래요. 3.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로 2x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결과가 3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를 3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으면 x는 얼마예요? x는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도 찾아야 돼요. 1 집어 넣어주시면 함수값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2가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가 접점이고 기울기가 3인 접선식을 완성하면 기울기 3 x-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1,2를 지나면.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3x 마이너스 1이다. 4-1번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을 만들었더니 접선식이 2x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우리한테 기울기가 2인 거 일단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가 2인 거 알려줬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2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미분해서 미분 개수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그게 접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미분해보시면 2x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결과 미분 개수 값이 2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x는 3이죠. x가 3일 때 함수값까지 찾아보시면 그래서 3 넣어보면 0이네. 그럼 3, 이상한데? 아, 접선이 얘랑 평행하다고. 그죠?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y절편 찾아봤다, 아니 y절편이 아니고 접점의 좌표를 찾아봤더니 3,0이 나왔으니까 기울기는 2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y는 기울기 2에 x 빼기 3 플러스 0 2x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찾는 얘랑 평행한 접선 이렇게 된 거죠. 평행한 접선 3-2번하고 4-2번하고 해볼게요.